성북동 비둘기 내용 먼저 설명하고 좀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정리는 이후에 설명 이후에 할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 이 번지는 몇 번지 몇 번지 하는 그 경제적인 거하고 행정구역상의 구역을 말하는데, 이건 사실은 번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영역에 해당된다. 뭐 인간의 삶하고 관계된 거지. 인간의 삶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이라고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해도 돼. 문명이라는 건 근대화, 뭐 건물 짓고 도로 만들고 뭐 이런 걸 따진다면 현대 문명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어. 그럼 성북동 산은 번지가 없다가 생긴 건데 인간의 어떤 삶이 자연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인간들이 현대 문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번지가 생긴 거야.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 여기서 비둘기는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인간이 번지를 만들었는데 자연은 어떻게 됐어? 번지가 없어졌대. 그러면 여기 번지는, 인간은 삶의 터전을 번지라고 하지만 이 구역으로 나누는 거지. 비둘기의 번지는 바로 이게 삶의 터전이지. 우선 자연이고 비둘기의 보금자리. 그러면 인간이 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북동에 원래 살았던 비둘기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뺏겼다,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야.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 돌을 깨서 뭐 하는데? 이건 개발하는 거지. 개발해서 뭐 하는데? 문명이지, 문명. 그런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한 거 아니지? 그렇다면 돌 깨는 산울림은 인간의 폭력성을 말한다. 인간의 폭력성, 문명의 폭력성,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가슴에 금이 갔대. 봐봐. 이 금은 뭐야? 쫙 금이 갔다는 얘기는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이야. 상처. 그렇다면 이 상처를 입었다는 걸 가슴에 금이 갔다, 이거 시각화한 거지. 상처 입었다고 해서 금이 가진 않지. 하지만 금이 간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하늘, 새파란 하늘. 자유롭네, 평화롭네, 평화로운 공간이다. 평화의 공간이야. 자, 금이 갔는데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 직유법이 나왔어.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그러면 성북동의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그랬어. 자신이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비둘기는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비둘기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그런 내용이라고.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연애는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의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지금 비둘기의 상황은 인간의 문명 때문에 쫓겨난 거야.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를. 그래도 인간과 함께 공존하려고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돌고 있는 모습이다. 이연우 같게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메마르다 그랬어. 왜 메마르다 그랬을까? 자, 원래 골짜기는 메마른 게 아닌데 성북동 골짜기는 메마른 게 아니었는데 왜 메말랐을까? 위에서 이뤄내 본다면 인간의 문명이 들어온 거야. 즉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된 거지. 그걸 갖다가 메마른 골짜기라고 얘기한 거야.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 이거는 위에서 말한 새파란 하늘 같은 평화의 공간을 말한다. 평화의 공간을 의미하고, 평화의 공간인데, 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친대. 아까 위에서 돌 깨는 산울림이라고 했는데 이게 두 번째 인간 문명의 횡포를 말하는 거야. 인간 혹은 문명의 횡포를 말한다. 문명의 횡포.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어. 채석장 포성, 대포소리인데 돌을 깨는 소리가 포성, 대포소리란 말이야.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았어. 피한 거야. 도피한 거지. 피난하듯 그 지붕에 올라앉아. 그러면 여기 지금 마당, 널찍한 마당이라는 평화의 공간이 없잖아. 그렇다면 채석장 포성 메아리 때문에 도피해온 공간은 어딘데? 지붕이란 말이야. 그나마
좁은 공간이지만 뭔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잃은 그 비둘기가 결국 얻은 곳은 지붕 꼭대기란 말이야. 그것도 피난하듯 올라간 지붕 꼭대기. 여기밖에 없어. 성북동 산에 있던 것이 지붕까지 내려왔단 말이지.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 향수를 느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건 원래 성북동 산에 살고 있었지. 성북동 산에 살고 있었지. 그 성북동에 살던 그 뭔가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는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다.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 구공탄 그러면 이거는 원래 땅속에서 석탄을 깨가지고 이걸 만든 거야. 구멍 뽕뽕뽕뽕 9개 구멍이 났다 해서 구공탄인데, 그러면 이 구공탄은 원래 석탄을 가공해서 만든 그 연탄이잖아. 그럼 그걸 태우면 원래 재료가 석탄이었으니까 석탄은 성북동산 같은 자연 속 땅속에 있는 거니까 그 냄새, 향수를 그리워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여긴 지금 인간의 문명 때문에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 산 1번지가 생긴 거지. 채석장.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그러면 돌은 원래 자연물이고, 아까 구공탄 전에 석탄이 있었다 그랬잖아. 자연물 맞고요. 돌 금방 따낸 돌이니까 원래 따내기 전에 돌도 석탄하고 똑같은 거야. 일종의 자연이고 근원이란 말이야. 근원, 자연. 처음에 자연이었단 말이지. 따내기 전에 돌은 자연이었고 구공탄 떼우기 전에 석탄도 자연이었단 말이야. 그걸 그리워하고 동경한다. 그 얘기는 자연에 대한 미련이야. 원래 살던 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연도 마찬가지야. 상황을 얘기했는데 비둘기가 자연이고, 이 비둘기는 자기가 살던 옛날의 보금자리, 인간의 문명에서 쫓겨나기 전의 보금자리, 그걸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두 상황을 제시했어. 하나는 자연이라는 비둘기의 보금자리를 쫓아낸 인간의 문명에 대한 폭력성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그 폭력성 때문에 쫓겨난 비둘기가 그 과거의 보금자리를 그리워하는 상황. 이 두 상황이 1연과 2연에 나왔단 말이야. 그럼 3연에서는 마무리 지을 거야. 어떻게 마무리 짓나 볼까? 예전에는 사람들을 성자로 봤대. 성자. 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절대로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자 같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지. 왜냐하면 1연, 2연에 보면 그 인간 혹은 문명의 폭력성 때문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자로 볼 수가 없겠지. 사람 가까이 있었어. 성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 가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겼고 사랑과 평화에 새는 비둘기는 오, 재밌네. 뭐가 재밌어? 사자라는 걸 4번 반복했어. 그러면 요 부분만 따서 얘기한다면 운율이 생성되고, 그건 바로 두운, 머리 두자를 써서 두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여기까지는 과거지, 과거. 과거 예전에 비둘기가 우리를 바라보고 성자처럼 느끼고, 그래서 비둘기가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즐겼단 말이야.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새, 이렇게 우리 인간들도 이야기하고 본인들도 사랑과 평화를 즐겼단 말이야. 이건 과거야, 과거. 이제가 나왔네. 그럼 현재로 와버릴까?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산에 살던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고, 자, 사람을 잃고의 사람은 성자처럼 보던 긍정적인 식이 사라졌다, 혹은 좋게 안 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산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 그러면 보금자리도 잃고 인간도 잃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사람과 평화의 사상. 사랑과 평화의 사상. 비둘기를 사랑의 새, 평화의 새. 이것도 정신적인 거야, 정신적인. 자, 그런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던 비둘기도 이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렸단 말이지. 더 이상
평화의 새도 아니고 더 이상 사랑의 새도 아니란 말이야.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됐다. 쫓기는 새. 의미심장하지. 쫓기는 새. 그러면 이 쫓기는 새는 물질 문명, 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고, 쫓기는 새. 혹은 산업화로 인해서 70년대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파괴돼가는 자연을 의미하게 된다. 산업화는 이게 그 과거하고 다르게 그 시스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달라진 거잖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물질이야. 물질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적 가치인 자연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현재가 되겠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야. 지금 과거에는 자, 인간을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평화 뭐 이랬는데, 현재는 그냥 그런 거 다 없어지고 그냥 쫓기는 존재가 됐다. 파괴되는 존재가 됐고 파괴되는 자연을 의미한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사면의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사면은 뭐야? 그럼 결국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문명 개발하고 뭐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이게 뭐냐? 결국 이런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다. 상황 1과 상황 2에 이어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현재의 의미, 과거하고 달라진 현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 시를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건 뭐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라는 어떤 성장 드라이브 때문에 국가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했던 그 사업이고, 그 산업화가 가져다 준 물질적 풍요에 반해서 파괴된 자연,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시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산업화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비둘기는 뭘까? 그러면 비둘기는 사실 시적 화자의 관찰 대상이야. 시적 화자의 관찰 대상이 바로 비둘기고, 자연이라고 그랬지. 자연을 상징한다. 비둘기고요. 관찰 대상은 비둘기고, 관찰 대상인 비둘기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 우리가 물질적 풍요는 얻었지만 물질적 풍요를 얻은 대신에 너무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시인은 비둘기가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채석장 포송에 놀라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향수를 느낀다. 자, 이게 바로 황폐화된 어떤 인간 문명의 모습이고, 그래서 미안해. 인간 문명에 의해서 황폐화된 자연의 모습이고, 그 자연의 모습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잘 들어봐. 여기 보면 사랑과 평화라고 나왔는데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한다 그랬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적 가치, 사랑, 평화 같은 정신적 가치까지 우리는 모두 문명 개발과 더불어 상실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얘기는 인간성의 상실을 말하는 거지. 물질을 너무 중요시하면 정신적 가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비둘기는 원래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지.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평화. 이거를 관습적 상징이라고 한다. 관습적 상징. 여기서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동시에 여기서는 파괴되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사랑과 평화의 동시에 파괴되는 자연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이 시에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면 여기는 심상이 자주 동원된다. 뭐냐면 돌깨는 산울림이라는 걸 통해서 청각적 심성이 동원됐고, 채석장의 포성, 이것도 역시 청각적 심상이야.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렇지, 그 가슴에 금이 갔다.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금. 상처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금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가슴에 금이 갔다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이것도 시각적 심상. 피난하듯 지붕 위에 올라갔어. 이것도 시각적 심상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각적 심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온 청각적 심상은 금방 따온 도론기 따뜻함이야. 그지? 향수 그리움을 느끼는 거지. 요거는 촉각적 심상이다. 자, 심상이 세 가지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고 마지막으로 비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뭐 관습적 상징 파괴된 자 이것도 얘기하지만 요걸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뭘까? 그러면 비둘기 쫓겨난 건 뭘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주변 변들에 사는 철거민들 또 쫓겨나고 쫓겨나는 재개발 때문에 쫓겨나는 철거민들 이거 뭐 비둘기 여기 나온 비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걸로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원래대로 한다면 그 파괴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들어 문명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하면 문명사회가 되잖아. 그러면 점점 인간성을 상실한 비인간화된단 말이야. 비인간화되는 어떤 현대인의 인식이지. 현대인의 사고방식인데 그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소외되는 인간을 비둘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가져다 준 건 파괴라는 자연의 의미도 되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자꾸 변두리로 쫓겨나는 철거민,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쫓겨가는 철거민, 아니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비인가되는 현대인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의 비인간화라는 게 인간성 상실인데 인간성 상실로 인해서 인간에 대해서 존중, 예의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인간을 비둘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비둘기를 여기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파괴되는 자연, 철거민, 그다음에 소외되는 인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물질 문명의 어떤 발전과 산업개발 이런 것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까지 상실해버리는 정신적 가치까지 무너져버리는 사회에 대한 현실 비판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시사적인 주지시라고 보면 되겠어. 주지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참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고쳐야 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시를 주지시 계열의 시라고 보면 되겠다. 이게 성북동 비둘기에 뭐 이 정도로 공부하면 더 공부할 게 없을 거야.